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날씨도 기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봄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나른한 오후인데 나른할 틈이 없습니다. 불금 많은 사람들이 저녁 퇴근을 기다리면서 또 주말을 기다리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보내야 될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뭐냐? 빨리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많은 단톡방 또 저에게도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금요일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화끈하게 씻어드리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수많은 대첩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명량해전 한산대첩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목욕탕 대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회 목욕탕에서 권성동 의원을 한 칼에 제압하신 HID 요원들이 청주공항을 폭파한다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시면서 아주 혁혁하게 공을 세우셨고 가장 최근 목욕탕 대첩에서 완승을 거두신 우리 청주 서원의 이광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왕 소개도 한번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운이 좋았는지 청주공항 그 HID 요원, 블랙 요원들 제보를 받고 공개를 하게 됐고 그리고 목욕탕 얘기도 해야 되나? 네,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숙소가 좀 불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일찍 와서 국회 목욕탕을 이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가는 편이었나 봐요. 6시에 문을 여는데 문 열기 전에 가가지고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맨날 MBC를 먼저 왜 그러냐면 12월 3일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전혀 바뀌었는데 12월 3일 이후부터는 MBC가 거의 뉴스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방송 방향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번 사건이 내란이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런 쪽과 그다음에 뭔가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약간 이상하게 치우친 이런 두 개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MBC는 계속 이제 저희 민주당이나 혹은 뭐 이렇게 진보 세력이라고 할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MBC를 맨날 틀어놓고 봤었어요. 근데 권성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나올 무렵에 권성동 대표가 들어가요. 근데 그날부터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부터는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욕이 나올까 봐. 그래서 이제 상태로 인사를 하려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제가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찾아보니까 목욕당이라는 게 있었대요. 목욕당. 예, 탕이 아니고 목욕당. 2009년도부터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같이 목욕탕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께 여야 뭐 이렇게 벗고 있으니까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풀어나가자고 나름 해서 괜찮은 좋은 거였네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민주당 쪽 분들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번에 당선이 되지 못한다는 계통이에요. 계통이.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인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단 눈을 마주치면 아래 위로 훑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아무리 그래도 목욕탕에서 맨날 들어와 보면 MBC만 틀어져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그리고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몇 분들이 옛날에는 목욕당이라고 해서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못됐다 이런 얘기처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웃긴 거는 그 사건이 이제 나서 나다 그거 틀어놓은 거 나 알지 않냐 맨날 봤는데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 얼굴을 며칠 전에 이만희 의원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막 하다가 정해를 안 되겠습니다 정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정원 위원장이 땅땅땅 쳤는데 나가면서
이랬더니 오. 따로 나오더라고. 와. 그래서 이제 밖에서 막 또 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던 사진을 거기다 붙여서 목장 거기에. 그래서 제가 아주 요새 이상한 그만큼 이분들이 뭘 이겨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치졸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 그날 이제 권성동 대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옆에서 그럼 우리들이 가서 TV를 틀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가 났어요. 아침에 그러면 일찍 6시 전에 오든가. 줄 많이 서겠는데. 아니 그 새벽에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저희들이 요새 12시까지 집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사실은 예. 그 5시 때 가는 게 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한 6시 반 좀 넘어서 갔더니 뭐가 틀어져 있나요? TV 조선. 두 분 정도가 계속 탕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 계속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들리는 건 모르겠고 채널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심하게 그 TV가 2개 있거든요. 하나는 네. 탕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사우나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사우나 들어가서 MBC를 틀어놨지. MBC 사수.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권성동 대표로 보이는 등이 딱 등 모습이 그분으로 보이는데 예. 20분 이상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얼른 가서 들으려고 했는데 등만 봐도 알 수 있으시군요. 아니 이제 뒷모습 뒷모습만 보면. 그래서 오늘부로 단전 단수하십시오. 목욕탕 단전 단수. 아니 그래서 이게 목욕탕 대첩이 이루어졌는데 더 웃긴 거는 그게 이제 기사로 날 줄도 몰랐던 네. 데다가 의원들이 전부 저만 보면 그래서 이겼어? 전부 목욕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런 거로 예. 그러네. 예. 저희가 너무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경직돼 있어서 오늘 이광희 의원님께서 오시자마자 아주 가볍게 웃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욕탕 대첩도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지은 TV 네, 네. 이지은 위원장님, 네. 어떻게 지금 요 며칠을 어떻게 지내고 뭐 계십니까? 매일매일 그 집회 나가면서 그나마 집회를 나가야지 조금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나가서 같이 사람들이랑 뭐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구호도 외치고 하면서 위로받고 또 이제 희망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점심에는 저희 선전전에서 그 파면 그다음에 예, 윤석열 파면 윤석열 탄핵 이거 들고 이제 선전전도 하고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거예요. 오보 네. 아,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국회부터 네, 국회에서부터 광복도까지. 그 광화문까지 안국도까지 네네. 계속 걸어가잖아요. 근데 마포대교를 딱 건너면 저희 땅이에요. 마포가.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응원하는 분들 엄청 많던데. 네네네 저희예요. 저희 당원들이요. 아, 네. 첫날은 이제 급하게 그게 결정이 되느라고 집회 신고를 못 하셨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래서 인도로만. 네, 집회 신고를 48시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인도로만 구호도 못 외치고 피켓도 못 들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었는데 야, 구호도 못 외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마포대교를 건널 거 생각하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같이 가서 마포갑의 땅을 밟는 순간 힘내라 힘, 아. 힘내라 힘 이거 아, 하자. 그거요, 해가지고, 그거. 네, 그거 네. 했어요. 우리가 에너지 깃발 충만. 들고 나와서. 네. 네. 그 힘이 확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저는 방송이 있어서 못 나가고 그거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거기 어제 이제 사람들이 가든 호텔 앞에서 더 많이 굉장히 나왔어요. 많아졌습니다. 네, 네, 예. 네. 같이 걷는 다른 분들도 분들도 더 많아졌고요. 오시고. 그래서 맞아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첫날하고 첫날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더 많이. 분들이 참여할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목욕탕 대첩에 이어서 광화문 대첩도 네. 완승을 거두는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우리 스픽스가 지금 132만이 됐는데 한 명 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132만까지 함께하고 계신 지금 8,000분이 실시간 시작 단계에서 들어오셨는데 우리 탄탄 TV 김종욱 박사님 예, 요 며칠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제 이제 오전에는 종편 나가서 좀 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강의 과제가 있어서 네. 이제 20대 대학생들하고 탄핵이 왜 돼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20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말을 잘 안 해요. 아. 20대들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게 싸움이 되는 걸 아니까 그런 얘기들 잘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위 겸폐성, 개소리 같은 예를 들면 고도의 통치행 이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우리 저희 이제 대법원 판결 얘기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네. 국민저항권이라고 존 로크가 얘기했던 그 위대한 얘기를 쓸데없이 정광훈이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광화문 가서 또 어차피 광화문 가야 많은 분들에게 힘도 받게 되고 또 한 명이라도 더 가게 되면 그게 또 힘이 네. 되는 거여서 돌아와서
혼술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오전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혼술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혼술 못했습니다. 혼술 하지 마시고 탄핵 화면 돼서 돼서. 즐겁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대랑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시니까 20대는 정말 그 성별 간 정치 성향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집단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뭘 물어봤어요. 이 네. 사안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치적 성향 자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매우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념적 좌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좌표 찍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예를 들면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근데 대체 느낌이 뭐냐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예를 들면 탄핵의 찬성이 강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별 근데 20대 남성 같은 격차 제일 경우는 심해요. 약간 표정이 이그러지는 느낌들이 있어서 여론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고 또래 동료들 같은 경우가 그런데 많이 노출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또 이제 전체적인 다수는 당연히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 거고요. 근데 이제 워낙 언론 자체가 거의 양비론처럼 두 가지를 동일하게 다루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8,600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윤태길님께서 지금 윤석열은 불법 석방 탈옥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그렇죠. 아직 시간 남아있다고 법원 행정처장도 직접 이야기를 했죠. 촛불님께서 응원합니다. 모든 분들 같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수많은 추측과 또 아까 아마 한 1시간 전쯤에 가짜뉴스가 뜬 걸 보셨을 겁니다. 봤습니다. 월요일 11시에 탄핵 선고를 한다. 낚였다. 사실은 스픽스에서 제가 이 주변에서 식사를 하다가 뛰어와서 긴급 생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도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내용을 떠나서 일단 언제 하느냐인데 언제 하느냐를 보려면 경찰 움직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려면 경비 강화 이런 요청이 있을 것 같아서 경찰 움직임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은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았었냐면 지방에 있는 부대들이 움직이고 있다.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용인 용인은 집결했더라.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그 알만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아니고 일단 오늘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얘기할 때 내일은 아니고요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부대들은 미리 와서 있을 수 있다. 즉 임박하긴 했지만 이제 오늘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대기 상태. 저도 이제 행안이라서 행안이시니까. 그쪽에 좀 알아봤는데 지방 기동대들은 2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서울에서 2박 3일간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수경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날 당일날이 되면 전체가 다 지방 상설부대도 다 전원이 직결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이제 소식에 의하면은 그러면 직결을 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 동원인데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얼른 이런 소문이 막 그 밤중에 막 퍼져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얼른 이 내용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국회의원들도 막 서로 이거 진짜야. 다들 막 간절하니까 뭐 조금만 밭 하나 오면 막 서로 막 돌려보고 난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의원님께서 행안이시다 보니까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근 뭐 학교 이런 데들은 어때요? 뭐 휴교를 한다, 일찍 뭐 조기 집에를 보낸다, 뭐 이런 거 공문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시죠. 더 뭐 잘하시죠. 검찰이시니까. 뭐 11개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재량 휴업을 한다. 그래서 아마 선고를 하겠다라고 알리는 날부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고 있기 이틀 전부터 재량 휴업을 한다. 그렇게 이제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하면 월화 이런 식으로 재량 휴업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경찰에 따르면 그 옆에 상가들에도 다 가서 그날 되면 다 문을 좀 닫아달라.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정말 유리창 깨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을 다 닫고 이렇게 그 샷다까지 내려달라 이런 것들을 다 요청을 하더라고요. 입간판을 치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요청을 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마 자기들의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재산을 또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은 다 상가들도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진우 기자랑 하시지 않았어요? 네, 아침에 뉴스 주진우 공장에서. 기자가 제동 유치원 얘기하면서 네, 거기가 네, 오늘 네. 다 애들이 네. 나가더라, 예, 등원하더라. 예. 그러니까 아침에 뭐 7시 오늘은 안 반쯤 할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유치원생들이 가장 예를 들면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하죠. 그럴 수 상황이죠. 있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제가 볼 때도 아마 제가 뭐 헌재 같은 경우도 저는 만약에 월요일 날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된다면 네. 저는 일요일이든 미리 좀 고지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격돌 상황 자체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전 준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날 개시했을 때 주로 폭동이 발생하는 이유들은 그런 거 급격성 때문에 발생하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거든요. 사전에 네. 그걸 대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공권력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을 막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도 거의 역대급으로 아마 인원을 동원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210개 중대 네. 미리 시뮬레이션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 한 15,000명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또 뭐 체포조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그 지구대 경찰관이라든지 뭐 오늘 아침 경찰, 확인한 정보, 건 그 소위 닭장차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기동대차. 어떤 네, 뭐 네. 폭동하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는. 안으로 잡아가는 네, 네, 그 네. 버스도 그 앞에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막 다 대기 중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4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었고 어디서 떨어지신 분도 있었었고 또 이제 기자들 상대로 폭력 행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또 약간 그 폭력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또 그 돌려보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준비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날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생업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모바일 폰을 들여다 볼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요. 의원님, 당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처음에는 11일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그 행안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12, 13일은 보궐선거 등록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면 네. 비용이 상세가 예, 되죠. 370억 정도가 줄어든다. 예, 근데 그 만약에 그냥 지금 이제 두 개를 하게 되면 결정이 네. 돼서 하게 되면 두 개를 같이 하는 상황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보궐선거 비용은 다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전액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교육감 선거를 한다 그러면 한 200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네. 250억 뭐 여러 가지 치면은 뭐 3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을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나면 올해 내년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11일 날 그러니까 그런 걸 근데 제가 이번에 소위 검사들이나 이쪽 사법 시스템 보면서 절망을 참 많이 한 게 그 네. 우리 그 국민들의 안위에는 생각이 없구나 이분들이 아예 그렇게 그날 윤석열 풀어주는 날도 주가 곤두박질 치고 이런 네, 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날과 그 다음 날 폐업한 집들이 부직 있습니다. 아. 동네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한번 풀어준 거 가지고 이렇게 작살이 나는 거예요. 네, 경제 네. 자체가 일반 생활인들은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국민들을 정말 뭐 개나 소로 아는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지방자치 하려고 국회의원도 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새로운 지방자치 만들겠다. 근데 와서 보니까 소위 그 서울대 나오고 뭐 법대 나와서 뭐 판검사 되고 이런 분들이 국민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지금 네. 1년에 이거 사건 나는 거 보면서도 야 이런 자들이 도대체 그 나라를 운영을 한다고 뭐를 한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 분노가 막 치솟는 네.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줄 알았죠. 14일 날. 예. 어저께 저녁까지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오늘 다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또 많은 의원님들도 실제 오늘 해야만 한다. 박지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 있으셨고. 왜 그러냐면 또, 토요일 네. 일요일 넘어가면 이 그 국민적 갈등이 고조되는 거가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타올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다 그러면 주말 동안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주말에 발표를 하고 이 갈등을 다 감당을 한 다음에 월요일 날 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거 네.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네. 사실은 오면서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17일 날도 만만치 않겠다. 아,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광희 의원님께서도 민생 현장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통계해 보시면 그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80만까지 자영업자가 있기도 하고 550만부터 58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12.3 내란 이후에 약 3개월 가까이 되면서 27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민생도 힘든데 빨리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재를 좀 더 저희가 압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주로 이제 지금은 그 소위 율사 출신들이 뭐 이렇게 뭐 당내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의총할 때 다 그분들만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잘 모르니까 네. 이게 뭐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도 언제 다 되는 네, 거야? 네, 뭐 몇 대 몇이야? 이런 예. 얘기를 이제 전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분들이 그래도 한때는 참 그럼요. 예.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박범계 의원님이 순항중 막 이렇게 써놓으시고 네. 하셨잖아요. 박봉계 의원한테도 맨날 가서 형님 이거 뭐 예. 되긴 되는 거야 맨날.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과묵해졌어요. 맞아요. 네, 네. 얘기 안 지금 거기 언론보도도 참여하고 안 나서부터는 아예 말을 안 해요. 네. 뭐 정부에 뭐만 이렇게 있으면 오니까 막 이렇게 예. 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했었던 그죠? 분인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 보세요. 막 아하. 그래서 굉장히 진지해져가지고 네. 혼자만 알고 계신가? 그렇다고 혹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리고 우원식 의장한테 먼저 연락이 갈 텐데.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그 엊그저께 왜 빨리 그 임명하라고. 임명하라 그러면서 또 찌라시가 확 돌았어요. 불안해서 그런다고 또. 아니 그래가지고 네, 네. 다들 불안해서 진짜. 아니 저분이 왜 오늘 해필이면 저걸 하는 거야. 오늘 발표가 나야 되는 날인데 이러고서 예. 그래서 그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정보는 어쨌든 그 8분의 얘기가 밖으로 나오진 않는 거는 같다. 확실하게.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참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17일도 만만치 않겠다 이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18일 날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의 변론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그 변론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검찰에서 왕창 자료를 내면서 시간을 변론을 맞아요. 이제 뭐 2차, 3차 변론을 하자고 한다든지 네, 네. 뭐 여러 변수들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지은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는 이런 걸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네. 예측한 게 다 틀렸어요. 지금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2말 3초 했다가 뭐 네. 3월 11일, 13일 계속 넘어왔는데 그래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네.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화요일 네. 날이 1차 변론 기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재 장관의 탄핵 사유가 뭐냐면 국무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 그다음에 이후에 내란 후속 조치라고 해서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박성재가 12월 4일 날 안가 회동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그다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변론이 시작이 돼서 여기저기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윤석열과 박성재의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 둘이서 같이 주장을 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대통령이 나에게 아무것도 시킨 거 없다. 수사단 만들으라고 안 했고 선관위 서버 포렌식 하라고 안 했고 검찰 관련해서 지시한 거 없고 뭐 구금시설 마련하라고 지시한 거 없다. 그러니까 나도 지시 받은 거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날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걸 또 받아다가 그거 봐라 대통령이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예,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지금은 저는 변론 제기 안 하는 게 뭐 때문인가 뭐 나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론 재개라든지 아니면 장외투쟁에서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이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박성재 장관 변론이 시작이 됐을 때 뭐 증인을 추가한다든지 증거 자료를 왕창 낸다든지 해서 시간을 끌면서 극우나 또는 윤 측에서 그 변론까지 다 보고 그렇죠. 선입선출로 그게 이제 사건 번호가 2024 헌나 6이잖아요. 7이 조지호, 8이 이제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9가 한덕수고. 그러니까 앞에 순서대로 해라. 지금 2, 3, 4, 5까지 했잖아요. 어제 네, 다 네. 했으니까 그럼 6, 7도 해라. 이런 식으로 생떼를 쓸 거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어떻게 자기들이 무슨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없죠. 없죠. 당연히 헌재가 없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네. 따박따박 맞아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일단 헌재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희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정영식 재판관이 맨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대통령 그랬죠. 탄핵 심판을 다룰 것이다라고 예, 예. 국민한테 얘기한 겁니다. 헌재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근데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 우리들이 판단했던 거 그러면 그 우선성이 뭐냐? 적어도 박근혜 11일,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이라고 한다면 저 14일 정도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번 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끼어 들어왔어요. 네. 감사원장, 네. 그다음에 검사 세 명. 검사 세 명이 끼어 네. 들어오면서 네. 이게 왜 끼어 들어오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순서대로 집어 넣어야지만 이 계속 생떼를 부리고 있는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절차적 흠결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일단 사전에 약간 죽일 수 있다라고 네. 판단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정으로 약속한 건데 갑자기 18일 날 박성재 네. 법무장관 변론기일을 잡았어요. 그렇죠. 다 비워놓고 예. 그리고 이것도 국민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이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정으로 전 얘기한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때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헌재 스스로가 네. 소위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이나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만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탄핵 심판,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통합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들 스스로가 헌법이 흔들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드는 행태들이 18일 때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전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최앞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헌법재판관의 결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17일 날 아우, 결론을 내야 결론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두 분이 이제 17일. 17일로 저도 네, 네. 17일에 한 표 가겠습니다. 정말 18일 네. 이후에 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엄청 피곤해질 것 같아요. 예. 딱 마무리 짓고 그다음 가는 게 네. 본인들도 이제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황용수님께서 이광희 의원님 응원드립니다. 이광희 의원님 응원이 굉장히 많은데 보좌관님 와 계신데 팬클럽 동원한 건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동원 좀 해주세요. 네. 12,000분 이상 뜨겁게 지금 댓글을 주시면서 지금 이제 차라리 예측하지 마라 이런 댓글까지 주시고 너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다 이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다 알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이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뭐 며칠 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저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뭐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도 목욕탕 얘기 아까 했지만 사실은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네. 저들은 총꼬리를 겨누고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자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제 오른쪽에 한무대기로 있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서로 막 소리를 네. 지른 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방금 백골단을 데리고 국회를 오갔었던 김민전 의원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갑자기 욕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충동이 네. 막 일어나거나 그리고 뭐 곳곳에서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저쪽에 내각이 있었던 그날 계엄 당일날 그 전후해가지고 전부 그 회의에 참여했을지도 모르는 자들이 저쪽에 내각에서 예. 앉아서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네.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이게 뭐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섞여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잠깐 그 우리 동네 가보면 뭐 이렇게 경로당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네. 니들이 오죽했으면은 대통령이 그랬겠어? 아. 이런 소위 집안에서든 뭐 어디 공간에서든 국민적 갈등이 어마무시하게 심한 중이에요. 그분들은 건 계몽을 당하신 거의 거? 내전의 수준이라고 전 봐요. 네. 이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우리 국민들끼리의 판가름이 네. 곳곳에서 그 뭐 이렇게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안 내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건 네. 이건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빨리 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경호의 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퇴근 직전에 선고하시고 그냥 문 딱 닫고 퇴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정말 그리고 평일에는 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것들이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경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교대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지금 네. 가포 비상으로 거의 상시 지금 비상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들. 네. 피로감이 보통 한 며칠 가면 경찰분들 버텨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차에서 뭐 네. 버스 안에서 자고 뭐 짬밥통 들고 네, 거기서 밥 맞습니다. 먹고 맨날 네. 그러잖아요. 네네. 철야를 하기도 하는데 막 24시간을 넘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철야를 하면 쉬기도 하고 지금은 아마 24시간을 계속 하진 않을 겁니다. 앞에서 야간 철야하는 부대가 있고 그 부대들은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경찰관들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뭐 겉으로 말은 안 합니다만은 좀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경찰관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네. 중상도 한 5분 정도 뭐 손가락 골절이라든지 이마가 찢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다 12월 보니까 3일 날이요? 아니요. 그 이후에 서부지법 서부지법 난동 사건. 사건. 네, 그때 그렇죠. 이제 그 체포 적부심 해가지고 체포 적부심이었었나요? 그때 네, 그때 이제 서부지법에서 난동 사건이 있었고 그때 경찰이 막다가 많이 다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해하고 실제로 좀 이제 겁내하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휴가도 거의 다 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 이후에 지금만큼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혼란을 겪는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12월 3일 날 그 있었던 날 조조 경찰청장 김몽식 서울청장이 내란에 가담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행안위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군인들은 적어도 네. 멈칫멈칫하고 한강을 건너지 않은 군인들까지 있었는데 당신들은 전원이 그 위에서 내리는 거 분명히 따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국회를 경비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군인들의 앞잡이가 돼서 군인들을 안내하고 했었던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신적 갈등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네. 겪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네. 봤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해요. 네. 위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군인들은 몇 차례 계엄을 참여를 해본 곳이에요. 군인들, 네, 그죠? 기존에 예, 그리고 검찰들은 호시탐탐 권력에 측근해서 뭔가를 해올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경찰 그룹은 이번에 처음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내란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데가 국가수사본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5일 날 그러니까 3일 날 밤에 10시에 그런 일이 터지고 새벽 1시에 그게 4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5일 날 바로 행안위를 했어요. 현장에서 그 우정수 국가본부장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죠. 앞에 있는 두 사람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경찰들 거기 뒤에 있었던 경찰들 분위기가 갑자기 두 패로 쫙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나의 느낌? 근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주 청장이 들어서는 그 전후에서 그때 그 소위 이제 시민들이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우리 민주당에서 하면 막 이렇게 전신 이거를 다 착용하고 완전 네. 진압복. 뭐 굉장히 진압복하고 예. 막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몇 명이 다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어요. 예.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집회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평화적 보장을 네.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서 예. 한편으로는 그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에서는 강력하게 막기 위해서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보면 지금 경찰이 느끼는 어떤 한편으로의 그 내란에 동조를 했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자괴감하고 네. 한편으로는 그 서부지법에서 그 막 폭력 행위에 노출돼서 있었던 거하고 예. 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전부 대기 중으로 굉장히 현재 경찰 조직 네.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잘 해결을 해나가야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란에 동참했었던 세력으로 지탄을 받을 것인지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다. 네, 지금 이제 이광희 의원님께서 각 분야별로 또 부문별로 검찰, 경찰, 그 각 구성원별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번 비상계엄 내란이 친위 쿠데타라는 점입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게 우리 사회 곳곳 각 구성 파트별로 정말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 표를 못 내고 엄청나게 숨어서 이 내란을 감추거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지 않게 막거나 지연시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 이런 것도 상당히 지연되는데 그런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2,000여 분께서 뜨겁게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을 하다가 지치고 하니까 4월까지 간다는 설도 있습니다. 3월 말은 안 넘길 겁니다. 등등의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 그 공방을 하는데 브라운님께서 정답을 말씀 주셨네요. 지친다, 지쳐. 만약에 아까 이제 이광희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오늘 어떤 다음 주 걸 날짜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을 헌재도 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왜 지연되는지 그러면 지연되는 이유라도 정확하게 이쯤 되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저희가 여러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지금 슈퍼바이저님께서 5대3도 기각임하고 이제 경각심을 주셨는데 몇 대 몇이다에 대해서는 요 며칠 보면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긴 하지만 뭐 4대4라는 것도 나오고 일부 보수 유튜버에서는 뭐 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5대3, 4대4 끝난 것처럼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8대 0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어저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별로 전혀 예견치 못했던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게 8대 0으로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 때문에 기각을 우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기각이라기보다는 저는 탄핵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기각이 되게 되면 저쪽에서 그거 봐라 이거 탄핵 남발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고만장해 할 것을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실제 변호인이 나와서. 네. 그랬는데 제가 판결문, 결정문을 다 보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헌법재판관들이 저쪽을 약간 달래주기 위해서 이걸 먼저 선고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헌재를 다 믿지 못하고 있고 니네 민주당 편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봐라.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 이렇게 8대 0으로 우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을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이 선고문을 보면 물론 보수신문이라든지 국힘이라든지에서는 막 기고만장하면서 탄핵을 남발했다, 무고 탄핵이다, 뭐 사죄해라, 석고대죄해라라고 하지만 그 결정문을 보면 아주 잘근잘근 위법한 내용들, 잘못한 내용들을 다 써놨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선회해서 그럼에도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또는 아마 검사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사를 안 했을 수 있다. 물론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라든지 뭐 P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십몇 년 전의 일이고 이 사람들은 이번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해봤자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선회해 주거든요. 네네. 그걸 보면서 이걸 8대 0 이거 전부 다 기각된 걸 일부러 보여준 것 자체가 그 극우 선동자들한테 아니야 우리 좀 믿어봐 너네 좀 조용히 하고 있어봐 요런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떡을 하나 주고 우는 아이 뭐 하듯이 이제 하나를 주면서 형평도 맞추고 하는 그런 의미. 지금 하루 제이영님께서 지금 트위터에 정청래 의원님은 수치 완료라고 21일 탄핵 선고 유력하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맞나요? 라고 21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해석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21일 거를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 받았다 그러면 지금 말씀 안 하시겠죠. 훨씬 혼란스럽고 만약에 그런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뭐 당내에서 비밀리에 어떤 공유는 있을지라도 밖으로 벌써부터 나와서 혼란을 야기시킬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거꾸로 헌재에서도 21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기를 벌써 말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 약간 그야말로 찌라시는 찌라시다.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당에서는
8대0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율사들 얘기를 결국은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뭐 그 이게 뭐라 그러죠? 기각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네네. 이제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일부 원로라는 분들이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식의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승복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만약에 기각이 나왔는데 승복하라고 하면 네.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인정하라는 거고 총뿌리를 국민들에게 들이댄 자들에 대해서 승복하고 무릎 꿇고 살으라는 건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승복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이 좀 불편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봐서 우리 네. 내부에서는 인용될 것이다. 네, 네. 인용돼야 한다. 이거는 당연히 인용이 돼야지 국가가 계속 되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회 곳곳에서는 사실상의 정신적 내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헌재가 그거를 지금 이제 복구라지를 하듯이 저는 그게 국민적 시각, 그러니까 저 같이 계속 지방에서 40여 년 동안 뭐 시민운동이나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이런 시민적 시선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소위 뭐 이렇게 법률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런 해괴한 행태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어요. 네. 어떻게 내란범, 내란 수괴를 풀어줄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자꾸 무슨 저항권이래. 소로우가 시민의 불복종 얘기하면서 저항권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소로우가 그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개인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거기서 저항하라고 해서 시민의 불복종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극단적 상황에 대해서 맞서라고 오히려 시민의 불복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계엄이 있었고 그 계엄날 총구 앞에서도 당당했었던 우리 시민들이 바로 그게 시민의 불복종이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게 거죠. 저항권이죠. 그게 저항권인 거죠. 네네. 어디 지금 국민들을 위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그 저항권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것도 몹시 불쾌하고 그리고 지금 뭐 무슨 기각이 될 거냐 인용이 될 것이냐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불편해요, 사실. 네네. 이거는 100% 인용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네. 여기서 6대2가 나와서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자들도 저는 용서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자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들에게 그 가슴에 총뿌리가 겨눠도 찬성이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소위 시민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국회에 와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감수성이 있고 네. 법률가들은 법률가들의 감수성이 있고 관료들은 관료들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감수성을 가지고 어쨌든 정치도 하고 뭐 관료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서로 따로 노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 뭔가 지금 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특히 그런 단점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우리는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서울대 법대본에서 뭐 판검사 시키면 출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자들 중에서 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는 국민들을 위할 공복 노릇을 할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네. 그게 뭡니까? 그게 교육이 잘못된 거지. 네,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국회 사회운동을 하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 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 이면에 숨겨졌던 아주 불편한 진실들, 우리 사회의 내면에 있었던 썩은 그런 부위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저께 감사원장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 네. 기각 결정문에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결정문에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명시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윤곽근 변호사는 이 결정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이러니까 탄핵 남용 때문에 계엄한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네. 정말 윤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넣어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 여기에 이제 힌트를 딱 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갑자기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윤 측에서 절차적 요건에 시비를 걸면서 이제 기각 몇 대 몇이 아니라 각하해야 된다.
그 국민의힘의 김나윤이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를 차지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주도해서 82명의 의원들 서명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 역시나 각하에 대한 서명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정원 출신이신데 경북지사가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주장하자 라는 얘기를 이제 엊그제부터 하고 윤상현 의원도 지금 각하. 이들이 왜 갑자기 각하라고 그러면 형식적 절차적 요건이 안 맞아서 아예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내용 아니에요. 내용으로 4대4 5대3이라면 기각인 것이고. 기각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각이 그렇죠? 안 된다는 내용 자체는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사유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알죠. 아니, 네. 뭐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라고 이런 사람들인데 법 내용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각하라는 측면을 통해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계속 제기해서 헌법재판관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평의를 열거나 다시 한번 판단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끌면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여론들을 만들어서 극우나 보수 집단들의 여론들을 과대 포장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여론에 무슨 논란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이런 구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뭐 어제 헌법재판소의 기각 내용이 중요해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5가지 사안 아닙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탄핵을 인용할까 말까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인데 이건 내란 세력들이 다 확정한 거예요. 한덕수가 아니래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한덕수 총리도 본인도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포고령 1호 윤석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봤더니 서로 웃었어.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포고령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국회의원들 어떻게 잡아들여 정치활동 못하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세 번째가 국회 봉사인데 이건 국민이 다 봤던 거고 조지호 청장도 다 얘기했던 거니까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장학지도는 자기가 헌재 나와서 집으로 얘기해요. 윤석열이 내가 보내긴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군인을. 그럼 자기가 보낸 거잖아요. 장학을 시도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명단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내란 세력들이 자기의 입으로 내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들을 다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한 상황인데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예를 들면 절차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다고 저는 하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걸 예를 들면 각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민 저항권 말씀하시는데요. 국민 저항권 핵심적인 내용은 존 노크가 얘기했는데요. 어떤 거냐 뭐냐면 위정자나 권력자가 정부가 설립할 목적들을 훼손하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그 정부를 갖다 무너뜨릴 권리가 있고 이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규정해요. 네네. 그 다음에 그걸 미국 독립선언문 네. 1776년에 명시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랑스 인권선언 1792년에 거기 명시해 있어요. 학정을 하는 정부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 맞서서. 네.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맞습니다. 무슨 헌재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작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도 모르고 법률도 모르는 게 아니죠. 알면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을 계속 선동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싹 잡아들여야 돼. 네. 내란 선동자들을 잡아들이지 못하면 공화국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네. 제가 존 볼 때는. 로크가 아마 그 사회계약론을 쓰고 한 것들이 1600년대 초반일 건데 제 기억에 그럼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런 시대로 지금 퇴보를 한 느낌으로 왕정 시대 같은 그런 속에서 마치 자기들이 주장하면 다 그냥 정답인 것처럼 이지은 위원장님. 네, 아까 이제 각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기각으로 주장을 하다가 각하로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제히요 이 검색을 그렇죠. 해보면요 각하를 기각이란 얘기하죠. 말이 없어졌어요. 네, 네. 사실상 주장을 네, 하지 네. 않아요. 사실 이제 기각은 내용상 문제가 있을 때 기각이 되는 그렇죠. 거고 각하는 형식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각하를 하는 건데 네. 이번에 일단 구속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구속 취소를 한 사유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 수사권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식으로 살짝 써놨고 그리고 구속 기간의 계산에 있어가지고 계산을 잘못했다. 이게 다 이제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네, 네. 이걸로 구속 취소가 한번 돼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좀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저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기각이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기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각하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되고 밖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변론 재개 요청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만약 네. 이길 것 같으면 변론 재개를 할 거 하죠. 아니에요. 네. 기각을 자기가 자신 있으면. 네, 안 한 이유가 이 내용으로는 이미 포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각하로 돌아서서 그냥 이쪽 주장만 하자. 바깥에서 주장만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도 오히려 자기들한테 손해인 경우가 몇 번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사실은.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도 모르게 그 문건이 총리 것도 있었고 행안부 장관 것도 있었고 줄줄 얘기해버렸고 조태용도 본인들이 불렀는데 김건희 여사랑 문자 주고받은 거 나왔잖아요. 네. 이래서 자기 편 누구 이제 부를 사람도 없고 불러도 손해일 수 있겠다는 생각과 그 박근혜 탄핵 때 탄핵 사유 중에서 크게 들어갔던 게 뭐냐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검사 수사도 이제 거부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더 이상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괜히 변론 재개 요청을 해서 기간을 끄는 것이 더 나쁜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각하로 가자. 네. 내용으로는 우리는 주장할 게 없다. 이렇게 아마 다 네. 전략을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분 넘도록 지금 마녀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변상훈님께서 이광희 의원님 오라요. 예, 이광희 의원님 오르면 옳다고 생각하시면 후원금 돈줄 좀 한번 내주십시오. 혹시 저 PD님 후원 계좌 있으면 한 번만 저 자막에 좀 띄워주세요. 그 이광희 의원님께서 HID 요원들이 청주공항에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거든요. F-35A라고 하는 공격기 스텔스기가 있거든요. 그걸 폭파한다 이거를 제보해 주셔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최근에 놀랍게도 의원님 대표님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테러 심지어 원거리에서 스나이퍼 저격용 총으로 이런 부분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보 이후에 이제 복귀하고 나서 최근에 또 연락을 받았어요. 네. 최근에 대표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였었는데 하나는 대표님을 노리는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어느 장소에 갈 계획이 있느냐, 네. 자기는 어디로 가면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듯도 하다. 네. 그래서 거기 가기로 했다가 캔슬이 됐는데 뭐 이런 식의 네. 연락이 오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그런 정보와 첩보가 오면 박선우 의원하고 김명주 의원을 통해서 다 네네. 접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왔었던 정보 중에 제 정보도 포함이 돼 있었을 네.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이제 HID 요원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오비 모임. 오비 모임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한번 국민들 눈앞에 나타났었던 적이 있어요. 네. 소위 가스통 할배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 그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시 이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헌재에서 판단이 되거나 했을 때 폭동과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니 그거를 경찰이나 이쪽에 좀 사전 대비하는 건 중요하니까 네. 다시 좀 해봐달라.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명칭이 설악동우회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 1월달에 아주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테러 대표님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다들 잊지 못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협이 또 가해지고 있는데요. 경찰 출신 입장에서 그때도 했는데 혈흔을 또 갑자기 바로 그냥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하고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대비하고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예상되는 거라든지 뭐 파악하시는 건 어떤? 그래서 일단 당내 정치 테러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진성 씨 그 대표님을 공격했었던 네. 김진성 씨가 15년형 나온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배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라. 뭐 태워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태워다 준 분이 뭐 어느 교회 뭐를 한다 맞습니다. 지금 시위를 네. 하고 있는 뭐 이런 거기도 얘기가 있고 있죠. 또 경찰에서 증거인멸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수사를 다시 시작해라라고 이제 지시가 아니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고 또 지금 이번에 그 대표님에 대해서 암살 테러라든지 이런 제보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변 강화 요청을 해서 신변 강화가 지금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탄핵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렇게 되면 상대 쪽에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걱정이 되는 이유는 소요 자체도 문제지만 기각이 돼도 소요를 일으킨대요? 자기들이 막 꽹과리 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들은 네. 그렇겠지만 이게 소요 자체도 걱정이 되지만 이게 더 걱정되는 이유는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계엄을 또 할 또 수도 2차.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때 그때 계엄 문건이 처음 이제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조현천. 네. 기무사에서 계엄 네. 문건을 했을 때 그 시나리오 상황이 그거였습니다. 네. 박근혜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탄핵을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아마 소요를 일으킬 것이고 네.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이제 찬성파에서 소요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때 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건이 하나 나왔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3가지 시나리오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과격한 집회 시위가 일어났을 때 계엄을 한다는 3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게 네. 첫 번째는 북한에서 공격하게 네. 한다.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네. 우리나라로 그 불을 땡겨온다. 세 번째가 광화문에서 양쪽 집회가 격돌했을 경우에 그때 계엄을 한다. 정말 이 집회가 과격화되었을 때 계엄을 한다라는 시나리오는 윤석열과 박근혜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그 조현천 씨 결국 미국으로 도망갔다 와서 처벌 그렇죠. 받았어요? 처벌 안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소요가 없도록 하고 철통 강화를, 경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또 저쪽에서 돌발 변수를 일부러 유발을 할 수도 있다. 네. 한번 충돌을 붙자. 일부러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다. 유도를 유도를 할 해서.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는 날 또는 그로부터 이제 며칠 상간에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사실은 이제 파면이 인용되면 한남동 공관에서 빠져야죠. 민간인 신분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우리가 체포할 때 봤지만 뭐 김성훈이나 뭐 격렬 저항하는 사람들이 막고 안 나오고 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충돌을 유도하고 이럴 어떤 개연성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다. 네. 네.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맞아요. 네,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김종국 박사님, 네. 이런 이제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우리도 열심히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또 뭐 서로 신고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가장 공포스러운 사회죠. 네. 테러가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건 공포스러운 사회이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게 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테러 집단들은 거기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신뢰하고 우리 공권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냥 공포를 조장을 해서 소위 사회적인 연대들을 막아내고 그 사회적 연대의 틈새에서 음모론이 피어오르고 그 피어오른 음모론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니까 소위 사회적인 그 선한 담론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정의의 밖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신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옆에 이제 경찰 출신 계시니까 저는 경찰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테러들을 잘 막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매우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헌재 재판관들에게 적어도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 국민에게 장갑차를 들이민 자가 다시 군 통수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공화국을 만들지 말자. 네.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다시 그 권한을 돌려주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민의 강고한 연대의 가치들과 연대 힘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테러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네. 저희 국민들이 현명하게 그것을 막아낼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경찰을 믿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열렬하게 같이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함께 나눠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시지만 이런 말씀들 종합해 보면 간단합니다. 8대 0에 대한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정은 17일 날 나야 된다라고 촉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결론은 내릴 걸로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참고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하도 우리가 내란 탄핵 국면에서 이쪽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국민 소환제, 국민들이 직접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다시 소환해서 어떠한다. 지금 주민 소환제는 있습니다. 주민 소환제는 지방자치에서는 하고 있죠. 그 국민 소환제를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 뜻을 우리가 존중한다 그러면 후원 계좌 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아직 안 올라왔나요? 네,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올려주세요. 후원 계좌 한번 올려주시고요. 의원님 마무리 그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다짐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대 들어와서 좀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줄탄핵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22대 들어와서 몇 건이나 줄탄핵을 했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실상의 그 방통위원장 이준숙 방통위원장 건하고 그 다음에 그 김건희 씨 거의 풀어주다시피 했었던 검사들 세 분, 이 4명이 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12월 3일 이후에 내란이 벌어진 것 때문에 윤석열이라든가 뭐 조지호라든가 이게 이 4명이에요. 이 탄핵도 그냥 다 쳐서 줄탄핵을 했다고 하면 그 안에 윤석열도 포함되는데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기네 줄 거부권은 얘기 안 그렇죠. 하네요. 줄 거부권 쓴 거 오늘도 거부권을 썼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권한대행이 8번째 거부권을 썼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윤석열을 넘어서게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그 임명해야 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거나 헌법상 의무라고 하는데도 임명도 안 해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줘 놓고 여기 대해서 다시 오늘까지 저는 아직도 시간은 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여전히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자기들 잣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빨리 또 탄핵해야 된다면 이 두 사람부터 빨리 먼저 또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기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맞습니다. 시민들 지금 이광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죠? 이런 우리의 뜻을 정확히 관철시키려면 이번 주말 오늘 내일 모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뭉쳐야 됩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뵈시면 우리의 아이유를 찾아주세요, 이지은님. 이거예요. 아이유로 바뀌었어요. 어저께도 그거 본 것 같은데. 아이유, 이거. 네네네. 팬클럽. 제가요 그 머리띠인데. 이렇게 윤석열 타면 해가지고 붙인 머리띠를 하고 있거든요. 76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한 땀 한 땀. 내가 잠이 안 온다 윤석열 때문에 이러면서 만들어주신 머리띠를 매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박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받아야 그다음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사회적인 존중을 받아야 그 사회가 전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놈의 윤석열이 등장한 다음부터 저는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기현 현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나 역사는 궤도를 이탈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항상 그 궤도에 올라와서 소위 시민들의 힘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약간의 힘이 있습니다만
기차는 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계의 절대약자 김종욱의 탄탄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MK 영민님께서 거부권도 발언을 자주 했어야지. 네, 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오늘도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썼습니다. 숨기는 자가, 가리려는 자가, 피하려는 자가,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것들을 스스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로엔 하트님께서 사필기정 신상필벌 아주 정답을 말씀 주셨습니다. PD님 오늘 광고 없습니까? 네, 광고 없으시면 빨리 탄핵돼서 이 경성한우에 가서 한우 먹어야 되는데. 먹으러 갑시다. 네. 자, 오늘 정말 답답한 금요일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하루속히 파면 결정이 나도록 기원해 봅니다. 제가 다 같이 조속히 탄핵하면 파면으로 마무리하면서 뜨거운 오후 보내겠습니다. 조속히 탄핵! 파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